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먹고 얘기의 7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신 것들 그리고 그 취향이 만들어내는 작은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누는 프로그램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백호이고 오늘도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해미안님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미안입니다. 네, 팟캐스트 들어보셨나요? 팟캐스트 종류는 많이 듣긴 하는데 네, 최근에 바빠서 이번에 백호님이 하시는 팟캐스트는 이제 방금 전에 하나 밖에 못 들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다가 해미야님에게 가장 친숙한 주제를 좀 골라봤어요. 맥주인데요. 맥주 좋아하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맥주를 고르게 됐죠. 네. 사실 맥주가 뭐 물론 술이긴 한데 좀 음식과의 페어링이 굉장히 뛰어난 술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약간 술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취하기 위해 먹는다라는 목적보다는 그냥 술 자체의 그런 느낌보다는 그렇죠. 맥주 하나만 먹기도 애매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냥 마시는 음료들처럼 또 먹기도 애매하고 같이 먹는 음식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음료 중에 하나죠. 그러면 평소에 맥주 어떨 때 드세요? 저는 사실 소주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웬만한 술자리에선 거의 다 맥주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기도 해서 보통 주말에 평일에는 오히려 잘 먹지 않습니다. 아, 평일에는 네. 어떠한 술도 잘 먹지 않는다. 네. 그러면 주말에만 드시나요? 네. 그러면 평소에 그럼 맥주를 마실 때 음식과 같이 드시는 편인가요? 네. 뭐라도 같이 먹어야 돼요. 아, 그럼 식사의 대용인가요? 아니면 야식이나 어떤 안주의 무언가로 같이 먹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안주의 무언가에 조금 더 가까워요. 식사할 때 딱히 맥주 같이 드시지 않는군요. 밥 먹을 때 물론 아예 안 먹는다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집에 가서 밥이랑 같이 먹더라도 그거는 한 잔 정도로 끝을 내고 네.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조금 더 많이 마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럼 다른 술과 비교했을 때 아까 소주는 말씀 주셨는데 네. 다른 술들에 비해서 맥주를 선호하시나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인가요, 맥주에? 가장 이제 시원하게 부담 없이 많이 마실 수 있는 술.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마실 수 있는 술. 네, 왜냐면 도수가 높을수록 이게 한 번에 들어갈 때 목 넘김이 뭐라고 하지? 한번 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마시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부름이 먼저지 내가 먼저 속에서 안 받을 것 같다라는 감각이 먼저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취하진 않는다 쉽게. 네, 재밌는 포인트네요. 그러면 맥주가 가져다 주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술은 이제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독주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럼 배가 부르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된 목적은 맛하고 어울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음식하고 잘 페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찾는 재미? 네. 그러면 음식하고 페어링을 했을 때 흔히들 많이 아는 거 뭐 치맥 너무 그쵸. 많이 먹죠. 네. 그다음에 뭐 피자랑도 많이 먹어서 피맥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페어링이 있을 텐데 뭐 치맥 뭐 피맥 다 좋고 다른 음식들 중에서도 가장 이 페어링이 완벽한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회에다가 라거 맥주. 회에다가 라거 맥주. 네. 굉장히 신선한 점이네. 보통 아무리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도 회는 뭔가 청량한 소주, 그쵸. 네. 뭐 청주 네. 같은 걸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회에다 맥주를 마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가요? 네. 생각보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이제 촛밥을 먹기도 하고 이러지만 사실 맥주가 한동안 그것도 유명했었어요. 그 누구지? 헬스 키친으로 유명했던 셰프.
헬스키 고든 램지. 네, 고든 램지가 네. 한국 들어와서 네. 카스 생맥주 광고를 찍으면서 네. 카스 생맥주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미각에 대해서 의문을 겪는 그런 글도 되게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이런 라거 같은 맥주가 사실 향이 적고 맛도 옅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섬세한 안주 같은 경우에 되게 잘 어울려요. 라거 같은 경우가. 오히려 네. 이제 음식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네. 맥주에 무언가를 가져다 주는 네.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오히려 그래서 치킨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맥주의 맛이 세야지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물론 라거도 잘 어울리지. 근데 에일 종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따라서 확실히 뭐 맛이 약한 음식이 섬세한 음식일수록 라거가 어울리고 네. 오히려 진한 음식일수록 네. 그거에 맞춰서 뭐 에일과 같이 뭔가 메가의 향 이런 네. 것들이 강한 게 잘 어울린다. 맞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회에 맥주를 같이 라거를 네. 같이 마시는 게 네. 좋은 페어링인 것 같다. 네, 신기하네요. 원래 기본적으로 라거류를 더 좋아하시나요? 사실 제가 이 네. 맥주의 분류법을 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라거, 에일, 뭐 들어갔던 거 IPA,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인디안 페일 에일이겠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크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브랜드나 맛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맞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그런 술자리에 가서 내가 고르지 않고 마시는 맥주, 뭐 소주 이런 그쵸. 경우에는 딱히 뭔가를 선택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편의점에 가서 내가 맥주를 내 돈 주고 내가 스스로 먹고 싶어서 사 먹는 맥주가 맨 처음 먹었던 게 저는 호가든이었던 것 같아요. 호가든. 약간 시트러스 계열의 네. 어떤 밀맥주가 네. 되게 맛있었었고, 근데 호가든이 그때 제가 구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많이 유통되는 맥주 중에서는 그나마 맞아요.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그런 비슷한 계열의 맥주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갑자기 이제 편의점에서 4개에 10,000원 하는 그 맥주 라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뭐 블랑 흔히 그쵸. 말하는 그런 맥주들이 또 많이 마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전 되게 항상 밀맥주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반대로 해미아님은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저도 에일계를 좀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먼저 보충 설명드리면 맥주를 좀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크게 나누게 되면은 라거와 에일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뭐 발효법이 다르고 뭐 이렇게 한데 정작 먹는 입장에서 가장 쉽게 하면 라거는 도수도 낮으면서 탄산감이 높고 향이 좀 적어요. 근데 이제 에일 같은 경우에는 도수도 높고 향도 높으면서 좀 더 점성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바디감이 좀 더 묵직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사이들을 무엇으로 채우냐가 이제 밀맥주가 되기도 하고 IPA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와중에서 저는 향과 바디감이 좀 묵직한 걸 좋아해요. 향은 셀수록 좋고 바디감은 묵직할수록. 수제 맥주집이 한창 유행할 때 수제 맥주집을 좀 많이 다녔었어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고 하다가 지금은 이것과 저것은 어떻게 어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과 라거는 잘 어울리고 이제 피자, 치킨 같은 경우는 에일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서 느끼면서 먹는 것들이 생긴 거고, 내가 당장에 금요일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 이제 주말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를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보통 에일을 고릅니다. 하나를 딱 고른다라고 하면 에일이고, 네. 본인만의 어떤 딱 확고한 스타일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맥주를 잘 모른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거는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맥주가 있나요? 에일 중에서? 에일 중에서 하게 되면 지금은 사실 수제 맥주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신다고 하면 구스 아일랜드 IPA, 그거는 보통 편의점에 요즘 많이 들어오니까 보통 그것까지는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IPA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기준점이 되는 맥주인 것 네. 같다. 그러면 굿사일랜드 IPA를 기준으로 네. 그게 기준점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네. 좀 더 향이 중요하다. 중요하고 그렇죠. 이제 네. 고민하게 되면은 가장 제가 편하게 느끼는 거는 수제 맥주집에 가서 샘플러를 먹어보시면 이것도 꽤 괜찮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나 항상 이제 그냥 카스라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술집에서 시킨 맥주만 먹다가 에일이랑 거 한번 먹어보고 싶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에일 계열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여기서 확장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확장이 가능할 때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호배 종류가 또 따로 있고 네. 내가 좋아하는 농도가 따로 있고 내가 좋아하는 도수가 따로 있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하나씩 넓혀가면 되는 문제고 그냥 다 떠나서 나 에일 별로 맛없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라거 종류로 따로 가면 되는 거라서 이제 라거로 가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칭따오 추천드립니다. 네. 네. 칭따오를 또 추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칭따오에서 좀 살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칭따오를 좀 이제 친숙하게 느끼는 것도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파는 그냥 일반 맥주 같은 경우에는 탄산이 되게 강하고 맛이 되게 옅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하면 이게 되게 물탄 맛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칭따오를 한번 드셔보시면 그러니까 양쪽에 옆에 두고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얘가 탄산이 적고 맛이 진해요. 그래서 라거 계열의 맛은 얘네들에 비해서 어느 방향으로 좀 더 가야 된다라는 걸 느끼기 쉬운 맥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꼬치와 잘 어울리는 게 칭따오가 맞을까요? 이제 기름진 고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에일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네. 네. 근데 그런 거 있죠. 이제 고기나 기름지게 먹었을 때 시원하게 씹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칭따오가 지금 등장하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냥 맥주는 이제 카스라든지 테라, 켈리 이런 쪽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흔히 한국에서 파는 맥주들은 전부 다 라거라고 보면 되나요? 에일 맥주는 하나도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들 있죠.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술 주세요 하면 뭐로 드릴까요 했을 때 나오는 것들 대부분 라거예요. 저는 굳이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켈리를 좀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병 색깔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맥주들이 훨씬 더 청량감, 뭔가 물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조금 무르듯이 흘러간 느낌이라면 켈리가 그나마 조금 더 뭔가 묵직함을 갖고 있는 무언가로 생각을 해서 시켰는데 역시 이런 판단이 맞을까요? 그냥 이미지가 이런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좋아했던 거는 클라우드. 네. 그러니까 계속 카스를 얘기하긴 하는데 제가 얘가 익숙해서 그런 거고 카스, 켈리, 클라우드 이렇게 있으면은 카스, 켈리, 클라우드 방향으로 점점 더 탄산이 약해지고 맛이 진해져요.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 쪽을 좀 좋아하는데 최근에 클라우드를 생산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네 솔직히 조금 슬프긴 합니다. 심지어 그 가게마다 약간 1,000원씩 더 비싸게 받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뭔가 소맥을 먹기엔 또 별로인 음식인가? 그러니까 별로인 맥주인가? 그렇죠. 싶기도 하고. 사실 소주를 타게 되면 소주가 그 바디감을 알코올로 좀 채워주고 단맛도 얘가 채워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맛도 어느 정도 채워주게 돼서 오히려 카스같이 좀 더 맛도 이제 조금 옅은 편이고 바디감도 낮은 편이 섞어 먹기 더 좋은 거죠. 원래 폭탄주는 네. 소주 맥주가 아니라 약간 위스키 맥주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그 경우에 또 카스가 훨씬 더 유리할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위스키의 맛을 가장 많이 안 해칠 수 있어요. 오히려 안 해친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섞었을 때 사실 위스키가 향이 되게 중요한 술이기 때문에 근데 에일에 섞는다? 그러면은 이 둘이 충돌해가지고 저는 잘 어울리는 특정 조합이 아닌 이상은 이게 쉽게 좋은 걸 찾긴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라거 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찾기 쉬울 것 같다. 그러면 칭따오의 네. 고장에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살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까지 이미 미성년자였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성인을 맞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처음 맥주를 드셨나요? 맥주를 처음 먹은 것 자체는
이제 중국에 있을 때도 아버지가 한번 마셔봐 해가지고 한 입 먹고 맛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음. 처음 맥주 마셨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쯤인가? 이제 누나가 저를 어느 식당에 가 가지고 생맥주를 자기가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시켰어. 근데 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마시다가 그래도 얘가 이제 성인이 다 됐으니까 한번 맛은 보여줄까?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줬는데 전 처음에 약간 그 맥주 맛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건초 더미 같은 걸 이렇게 물에다 타서 먹는 맛을 먹지?'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확실히 이것도 익숙해지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맥주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소주보단 맛있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근데 어느 순간 맥주의 그 약간 본연의 맛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쯤 알게 되셨나요? 저는 그게 정확하게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꽤 됐네요. 네. 왜냐면 그 전까지는 사실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선배들이 주는 술 이렇게만 마시고 그땐 그래서 술을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학교 앞에 수제 맥주집이 생겼어요. 그 집이 실제로 외국인이 하시던 집이었고 그때 수제 맥주 붐이 일지도 않았을 때였는데 생겨서 그때 술을 자주 마시던 형들이 있었는데 새로 생겼는데 괜찮더라. 같이 가서 먹어보자 해서 먹었을 때 그때 수제 맥주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맥주를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거의 분위기상 같이 마시는 거였지 제가 원해서 먹지는 않았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비슷한 시기인지 모르겠는데 한 2010년 11년쯤 때부터 뭔가 그 수제 맥주 그러니까 IPA를 만들어서 파는 게 불법이 아닌 그러니까 네. 합법적이 되는 네네. 시기가 한번 왔던 것 같고 네. 그럼 갑자기 붐이 막 불기 시작하면서 간단한 어떤 뭐 피자나 아니면 네. 다른 이제 안주와 함께 네. 맥주를 주로 파는 그런 가게들이 진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를 구분하는구나.'를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신기해서 많이 가다가 아무래도 맥주라는 음료 자체를 그러니까 그 술 자체를 좋아해야만 계속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처음에 되게 신기하다 해서 갔다가 이제 또 다른 걸 먹게 되고 네. 그래서 확실히 맥주를 좋아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대중적인가?' 어. 라는 생각을 해 보면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강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술을 좀 즐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취하기 위해서 소주를 많이 먹게 되니까 그렇긴 한데 그 가볍게 마시는 술을 다양하게 마실 수 있다는 점에선 맥주가 되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이 이상 가게 되면 또 위스키도 있고 와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에 비용이 그렇게 좀 많이 드는 술이다 보니까 맥주는 그나마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음. 다만 이제 지금 그래서 많이 팔리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할 말 없지만 접근성은 좋다. 음. 음. 맥주가 유통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아는 분들은 자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캔맥을 선호한다 음. 이런 분도 있고 반대로 플라스틱 병, 페트병에 음음. 들어간 맥주는 죽어도 안 마신다. 이런 음.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혹시 선호하시는 종류의 그러니까 똑같은 맥주 브랜드 똑같은 무언가를 하더라도 선호하는 방식의 그런 용기가 있나요? 저는 지금은 사실 케그를 가장 좋아하고요. 네. 좋아하긴 케그를 가장 좋아하는데 어.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느껴요. 그 용기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을 때 변질되냐는데 변질되면 유통을 못 하겠죠. 음. 그래서 사실 이건 다 똑같다라고 알고 있는데 케그 같은 경우에는 유독 큰 통에다가 크게 이제 그러니까 보온성도 갖추게 되면서 유통이 되는 거라서 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생맥주라고 유통이 되기도 해요. 네. 네. 물론 얘네들도 살균이 돼 있습니다. 살균이 돼 음. 있긴 하지만 그 살균되는 시점이 더 늦어요. 음.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일단 규모의 경제상 얘네들이 클수록 조금 더 전 맛이 있다라고 좀 느껴져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 녹음하기 전에 공교롭게도 케그 형태의 음. 하이네켄을 먹었잖아요. 네. 원래 그러면 케그 형태로 많이 드시나요? 많이 먹지는 못하죠, 사실. 왜요? 이게 보시면 되게 이게 보통 5리터짜리들이 하나란 말이에요. 네. 여기엔 뭐 30일 정도 이렇게 버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많이 마시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가볍게 한 잔씩을 마시는 정도에서 끝이 나는데 5리터는 좀 과한 거예요. 그래도 꽤 오래서 보존은 네. 가능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분리수거가 또 약간 일반 좀 캔이 아니에요? 일반 캔은 맞을걸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 일반 캔은 맞는데 저렇게 큰 거를 이제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고 또 어쩌고 하는 게 무겁다. 네 무겁다.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많이 드세요? 보통은 바로 캔맥주? 네. 네. 저는 한 가지를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그맣게 여러 개를 먹는 걸 좀 선호해요. 네,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맛은 한꺼번에 가지고 오는 게 네. 거기서 한 잔을 마실 때 더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거 맞죠? 네. 근데 제가 세 잔을 마신다고 쳐. 그러면 케그에서 똑같은 맥주 세 잔을 마실래? 아니면은 지금 편의점에서 갔다 와서 다른 종류의 맥주 세 캔을 마실래? 라고 하게 되면 저는 다양하게 먹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케그 종류 여러 개를 냉장고에 넣어 놓고 와. 한 잔씩 먹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겠네요. 와, 베스트긴 하겠는데 이제 혼자서 처리 속도가 네. 가능한지. 그러면 그 최근에 많이 생겼다 사라진 것 같긴 한데 그 약간 뭐 이렇게 뭐라지? 손목 팔찌 같은 거를 이제 주고 그걸 딱 찍으면 이렇게 밀리수만큼 네. 이렇게 잠깐 맞아요, 직접해서 파는 맥주집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는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저 그거 회사 근처에 있는데 네. 네 10만 원까지 써봤습니다. 한 번 가서요? 네, 한 번 가서 안주 없이. 10만 원어치를 먹을 수 있군요. 네,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맥주마다 거의 정렬자네요. 그러니까 어떤 맥주라고 해서 더 비싸게 받고 이런 더 비싸요. 비싸요? 가격이 다릅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다르구나. 예를 들어서 맥주를 와인통에서 숙성한 거 아니면 수도원 맥주 막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는 더 비싸게 받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국내 생산된 건 좀 더 싸게 파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거 보시면 리터마다 다 가격이 달라요. 맞아요. 수도 맥주가 한동안 엄청 유행했고 실제로도 엄청 비싸게 팔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 비싸게 팔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모든 수도원 맥주를 다 먹어본 건 아니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수도원 맥주 먹었을 때 되게 만족감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도수도 높고 향도 유니크한 것도 꽤 있고 아니면 어떤 것들은 아예 진짜 와인 맛이 좀 나요. 물론 그럼 왜 와인 안 먹냐라고 하게 되면 할 말은 없긴 한데 네. 맥주의 청량한 바디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와인의 떫은 맛이 없고 그러면서도 와인의 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맛있게 먹은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수도원 맥주는 근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도수가 보통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몇 동인가요?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맥주들보다 꽤 높네? 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높아 가지고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긴 하지만 한 모금씩 먹으셨을 때 '이런 맥주도 있네?' 라고 놀랄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호하시는 나라의 맥주가 있나요? 선호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뭐 이게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뭐 제 친구 중에서는 일본 맥주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심지어 일본의 기린에 있는 그 맥주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딱 이렇게 엄청 세부적으로 딱 정해 놓고 그거만 마시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의 선호가 있으신지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뭐 미국 맥주가 맛있다. 아니면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라거를 마신다고 하면은 일본 쪽을 많이 고르기는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장 다양한 종류를 수입해 오는 나라가 라거 계열을 가장 많이 수입해 오는 게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해 오다 보니까 일본 거를 많이 마시긴 하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 어느 나라 거를 더 좋아한다, 어느 브랜드를 더 좋아한다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라거를 고를 때 보면은 '이거 한번 궁금해서 먹어볼까? 이거 좀 맛있게 먹었는데.' 하는 것들은 네 일본 게 좀 많이 있긴 했다. 음. 전 최근에 음. 일본 맥주 중에서 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진짜 생맥주 네. 같다라는 어떤 슬로건을 판매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캔을 딱 따면 네. 거품이 이렇게 탁 예. 올라오는 그런 맥주들 예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서 되게 신기하면서 '아 이거 되게 생맥주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기술에 계속 뭔가 투자하는 것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실제로 이게 맛에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물론 시각적인 만족감, 음. 어떤 내가 경험하는 음음. 무언가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긴 한데 물론 '절대적으로 맛이 정말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음. 저는 그 정도로 음. 세밀하게 차이를 구분을 못 하다 보니까 음. 되게 그런 거에 오히려 감동을 받을 때가 있긴 음.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요소가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맛이라는 게 결국에 맛으로만 한정돼 있지 않고 내가 같이 하는 경험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딱 열었을 때 그렇게 거품이 올라오고 내가 시원하다라는 이미지를 눈으로 먼저 보고 마시는 것은 안 보고 먹는 거하고 또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게 가장 큰 것 같긴 하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아예 얘만 마셔. 근데 딱히 안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따르고 마셨어. 네. 이랬을 때 맛이 크게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물론 그렇게까지 마셔본 적은 없긴 하지만 네. 저는 뭐라고 해야지? 이 경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이걸 만든 사람의 의도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의도를 좀 느끼는 걸 좋아해서 그냥 그대로 음. 마시는 걸 좋아해요. 음. 알겠습니다. 준비한 질문은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거나 저희에 물어보고 싶으신 주제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거든요. 술이 저는 싫어했다가 좋아졌고 좋아진 다음에 이쪽을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다른 인제 양주라든지 칵테일 쪽도 이렇게 마시게 되면서 넓어진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를 먹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제 백호 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취향 같은 거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여기서 맥주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음. 그러니까 맥주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술로만 한정돼서 얘기하면은 네. 이제 그럼 백호 님은 어떻게 이제 이 방향성이 넓어지게 됐는지. 음. 넓어지게 되느냐. 네. 전 일단 시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음. 그래서 시도는 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뭐라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지 않으면 공부를 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음. 연구를 하거나 음. 조사를 해 본다거나. 음. 그래서 사실 맥주는 저한테 있어서 엄청나게 막 그 정도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이런 음식을 먹을 때 맥주만 마시면 맛있다더라 심지어. 음. 그러니까 내가 먹고도 내가 네. 맛있어서 이걸 찾는다기보다는 네. 다른 사람들은 이 조합으로 맥주를 먹으니까 맛있다던데 네. 해서 저도 한번 따라 해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제가 정말로 '아 오랜만에 맥주가 너무 마시고 싶어.' 음. 해서 사는 경우는 정말 밀맥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것도 한 잔 저는 한 캔 음.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음. 사실.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 집에 놀러 온다거나 그럴 때 이제 좀 다양하게 준비해 놓으면 좋으니까 음.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행을 갔을 때 그 지역에서밖에 안 파는 맥주가 있다거나 그런 음. 거는 한번 시도는 해 보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홋카이도에 갔다? 네. 그러면 '한번 삿포로 맥주 네. 먹어봐야지.' 이런 경험 하는 것 같고 반대로 또 뭐 이제 각 나라마다 또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맞아요, 들어서 뭐 맞아요. 태국에 갔다? 네. 그러면 타이거 막 이런 거 네. 먹어보고 뭐 싱하 이런 네. 것도 먹어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씩 넓어지는 것뿐이지 막 정말 맥주에서 엄청 다양하게 시도해 보고 다양하게 먹어보고 이런 적은 많이 없었던 것 음.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네. 지금 딱 든 생각인데 맥주는 맥주 공장 견학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가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두 군데 가 봤었는데 오. 첫 번째는 사실 보통 대학교 다닐 때 네.
그 주류 회사들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MT 이런 거 가거나 이러면 음. 자기네들 와서 방문해서 그 견학 코스를 하고 오. 그러면 약간 어쨌든 홍보의 차원인 것 같아요, 네. 마케팅이나. 그래서 뭐 맥주를 마시게 해 주고 막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도 보여주고 이런 거에 한번 가본 적은 있었고 근데 거기서도 마시면서 '어 맛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네. 막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서 막 눈 뒤집어질 것 같다.' 이런 네. 경우는 없었던 것 음. 같고 두 번째가 생각해 보면 일본에서는 두 번 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비스 맥주 공장도 한번 가 봤었고 그다음에 삿포로 맥주 공장도 한번 가 아. 봤었는데 둘 다 그냥 뭐라 해야지? 맥주가 실제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네.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본다라기보다는 네.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발전을 해 맞아요. 왔고 네. 어떤 식의 맥주가 나왔고 뭐 광고 모델은 누가 역대 누가 이렇게 예예예. 있었고 이런 걸 그냥 보고 그냥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맛에 엄청난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음. 뭔가 산업에 대한 음. 어떤 경험을 해 봤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제가 물어본 이유가 제가 한 번 오사카를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거의 8 년, 7년 전? 예. 9 년까지 됐나? 아무튼 그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오사카에 그 맥주 공장이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공장에서 마신 맥주가 좀 더 신선하다 보니까 음. 제 개인적으로는 더 맛있다고 느꼈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는 입장에서 한번 간 경험이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서 한번 음. 물어봤어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가서 맥주를 맛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사 온 건 잭 다니엘 허니였습니다. 근데 맥주는 해외에 네. 나가서 사 오기 진짜 쉽지 않은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때 가서 그 그 주류 회사에서 잭 다니엘도 일본에 그 같이 생산하는 공장이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잭 다니엘 허니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한번 먹어 보세요." 하고 먹었는데 그땐 제가 그런 위스키를 처음 먹었던 거죠. 무언가 그러니까 혼합이 된.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신세계였던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맥주 맛은 잘 기억 안 나요. 하지만 그때 잭 다니엘 허니 맛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어. 또 새로운 시각이네요. 그러면 여행 갔을 때 음. 그런 공장 네. 뭐 양조장 네. 이런 곳들을 한 번씩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라고 하면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루트에 끼워 넣을 생각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그렇게까지 여행을 잘 안 돌아다녀요. 가는 것도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 음. 갈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독일이나 체코를 가는 거긴 해요. 맥주가 유명한 예. 도시니까. 거기에 가서 양조장을 가서 마셔보는 게 버킷리스트에 어. 있긴 한데 너무 머네요. 그러게요. 독일 뭐 네. 옥토버페스트라든가 그런 거 가면 진짜 예. 독일은 물보다 맥주가 싼 예. 나라잖아요.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보고 싶은데 네. 이게 그쪽으로 가려면 너무 오래 가야 되고 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또 아깝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 아 갈 타이밍, 시간, 여유 이게 잘 안 나더라고요. 음. 그렇겠네요. 그러면 음. 저희 공식 마무리 질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헤미안 님에게 맥주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 어떤 존재인가라고 그냥 하면은 그 어 되게 라디오 스타에 나오는 네. 헤미안에게 맥주란? 네. 이렇게 했을 때 저런 너무 진지할 필요도 없고 음. 진지하게 대답하셔도 상관없어요. 음. 어 삶을 다채롭게 만드는 요소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이라는 거를 잘 못 찾았던 사람이니까 네. 그 취향이라는 걸 처음 찾기 시작한 게 맥주였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 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때 맥주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소고 음. 그러니까 어디든 들어가면서 더 다채롭게 만들어 주는 음. 그런 음료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채롭게 한다는 게 네. 약간 삭막한 무언가를 네. 풍요롭게 만들어준 무언가라고 네. 하는 거에서 되게 동감이 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오늘 혜미안님과 함께 맥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도 다음 주제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